네. 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네이버에서 마케터 문프로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수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현재 이제, 블로그 마케팅 분야로 해서 제 카톡방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1000명이 좀 넘는 이제 블로그 마케팅 관련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학원 마케팅 쪽으로 이제 한 25분 정도, 1기도 25분, 2기도 한 22, 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작게는 1인 공부방부터 시작해서 100명이 넘는 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까지 제가 알고 있는 블로그, 온라인 마케팅,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적인 부분들을 학원 마케팅에 맞게끔 또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다른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그래서 학원 마케팅이라는 책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학원 마케팅? 요 책 혹시 있다. 채팅창이 1번. 처음 본다. 채팅창이 2번. 이 책을 안다. 읽어봤다. 1번. 아니다. 난 처음 본다. 2번. 그래. 약간 반반이신 것 같네요. 이제 이 책도 괜찮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이 책이 약간 개론처럼, 개괄서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블로그로 출발해서 어떻게 다른 SNS를 활용해서 학원 활성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개론적인 내용으로 또 괜찮거든요.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이 이제 이런 거랑 어떻게 궤를 좀 비슷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내용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도 한번 살짝 언급을 하면서 네, 제가 그냥 경험적으로 또 공부한 내용들이 이제 자꾸 제가 도와드리는 분들이 막 잘 되는 거예요. 뭐 무자본 창업도 잘 되고 뭐 블로그 강의를 하시든 제 수강생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취미나 특기들을 살려서 블로그를 이제 도구로 삼아서 스몰 비즈니스들을 만들어 가고 계신데 이상하게들 실행만 하시면 잘 되는 거예요. 실행만 하시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죠. 실행. 결국은 강의를 듣는 것보다 어설프게 알아도 실행을 해봐야지만이 그 강의를 통해서 배운 지식이 내 거가 되는 거다 보니까 강의를 듣는 순간에 그 지식이 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행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잘 되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이제 신기하다, 그냥 감사하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다가 또 제가 또 학원에서 또 막상 일도 했었거든요.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또 이제 일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워낙 교육과 마케팅의 진심이라서 제가 지금 마케팅 쪽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학원 교육 분야에도 진심이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제 블로그 수강생으로 만난 원장님들, 저희가 블로그 스터디를 제가 운영을 하잖아요. 블로그 수강생으로 만난 원장님들한테 이제 그분들이 이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도움이 많이 돼서 상담도 많이 들어오고 매출도 많이 늘고 1인 공부방을 하시다가 이제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하시다가도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커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면서 내가 학원 마케팅 쪽으로 내가 좀 해봐야겠다. 네, 맞아요. 학원 마케팅 쪽으로 좀 제가 아는 지식들을 좀 나눠 드려 봐야겠다라는 이제 어떤 동기부여가 돼서 지금 이렇게 또 활발하게 진행을 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무료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학원 강사 카톡방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 운영자 수만쌤, 수능 만점쌤도 제가 블로그 스터디를 통해서 만난 저희 블로그 스터디 수강생이셨어요. 블로그 스터디 수강생이셨는데, 이제 사람, 이렇게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계시고 점점 커뮤니티가 커지게 되면서 이제 제가 그 수능 만점 선생님의 어떻게 보면 블로그 선생님 이제 그런 인연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무료 특강도 하고 여러 가지 선물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뭐 제 소개를 길게 드리진 않을게요. 네, 오늘 무료 특강은 10시 반 정도 아마 끝나지 않을까 싶고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 오늘 무료 특강 참여도가 좋으신 한 2분 정도 제가 라이브 컨설팅을 해드릴게요.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되는지 제가 명확하게 짚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학원 마케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또 제가 워낙 블로그를 활용한 무자본 창업,
블로그를 활용한 무자본 지식 창업에 대해서도 강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로 방구석에서 컴퓨터랑 스마트폰, 정말 방구석에서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그냥 오직 나의 시간과 노력만 들여서 컴퓨터랑 스마트폰만 가지고 여러 가지 수익화를 이제 많이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가신다면 또 학원 마케팅을 꼭 안 하셔도 되고, 혹시나 이제 다른 쪽, 이제 무자본 지식 창업 쪽, 무자본 지식 창업 이제 스터디도 한번 고려해 보십사. 네, 고려해 보십사. 이제 제가 가볍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또 마지막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스터디에 대해서도 좀 안내를 드리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요, 마케터 문프로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고, 제가 런칭했던 블로그 마케팅 강의가, 여러분 이투스 아시죠? 당연히. 이투스 계열사에서 제 VOD 강의가 무료 강의 제외하고는 전체 1등 했었어요. 그렇게 했었고, 제가 유료 독서 모임도 이제 운영을 했었고, 에어비앤비도 현재 제주도에서 4개를 운영하고 있고, 네, 프로 엔잡러예요. 프로 엔잡러. 현재 제주도에서, 이제 제가 지금 제주도에 있거든요.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강의를 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뭐, 엄마표 영어를 제가 운영을 하기도 했었어요. 이제 온라인 블로그만 가지고 엄마표 영어 유학이라고 해서 이제 엄마분들, 어머님들 우리 한 30명 정도 이렇게 온라인 클래스를 제가 직접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모집하고 운영하기도 했었고요. 현재 저는 블로그를 활용해서 외국계 취업 컨설팅, 이제 제가 외국계 기업 총 4군데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계 취업 컨설팅을 또 고액 강의로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그런 1대1 컨설팅도 오직 블로그로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전자책도 내고 했었어요. 전자책도 내고 했었는데 오늘 저의 어떤 블로그를 해서 단기간에 여러 가지 엔잡을 진행하고 엔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익을 냈던 그런 노하우나 깨달은 점, 배운 점들을 전자책으로 냈는데, 오늘 이제 강의 마지막에 우리 줌 채팅창에서 이 전자책을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계신 분들께는 전자책을 또 선물로 드릴게요. 자, 저도 이제 지지난달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혼 생활에 좀 정리를 이제 아무래도 자리 잡으려고 적응하다 보니까 무료 특강을 한 3달 만에 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했었는데, 이제 결혼이라는 큰 이제 대소사를 치르다 보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무료 특강을 해서 약간 제가 말이 좀 빠르거나 좀 버벅이게 되더라도 좀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특강 모차는 크게 이렇게 4가지로 준비를 했어요. 제가 그래도 우리 학원 강사, 이제 블로그 연구소 톡방의 부방장 중에 한 명이잖아요. 부방장 중에 한 명이니까 그래도 이제 블로그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우리 원장 선생님들. 제가 어느 정도 유료 클래스에서 다루는 내용 모두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어떤 책임감과 의리를 이제 느껴서 이제 오늘 이런 시간을 또 준비했습니다. 또 겸사겸사 이제 자, 그래서 상위 노출 기준과 방법, 그리고 매출 올리는 학원 블로그 노하우 중에서 그중에서 키워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매출 올리는 학원 블로그는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 한 7개에서 10가지 정도만 이제 잘 적용이 되면은 정말로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상담 유입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보통 2달 정도면은 제가 보통 블로그 완성을 시켜드려요. 이제 강의를 통해서, 스터디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키워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볼 거예요. 상위 노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학원 관련해서는 이 2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드려볼 거고요. 그리고 3번째로는 이제 블로그를 활용해서 무자본 지식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뜬금없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시면, 물론 제가 하는 블로그 수익화 강의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제가 학원 마케팅을 지금 2기까지 이제 잘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연배가 좀 있으시거나 또는 내가 언제까지 학원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 계시죠.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이제 60대 이렇게 올라가시다 보면은 이제 운영하시는 학원 혼자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조금씩 더 있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맘때쯤에 내가 학원 말고 다른 먹거리를 찾으셔야 되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고민을 이제 그런 고민 내가 해봤다 1번. 아직 나는 학원만 생각하고 있다 2번. 네. 그런 고민을 해봤다 1번. 이제 학원만 생각하고 있다 2번. 제가 수요조사를 조금 해볼게요. 네. 좋아요. 이제 학원이랑 또 병행해서 또 다른 수익 원천을 만드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학원과 병행해서 또 다른 수익 원천을 만드실 수도 있는 거고. 자, 3, 2, 1. 네, 아직 참여도가 많진 않네요. 네, 아직 채팅창에 참여도가 많진 않네요. 네, 계속 진행해 볼게요. 일단은 지금 답변을 많이들 안 해주셨는데 60대 40으로 나는 학원만 하고 있다 60, 또 다른 수익 원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가 40% 정도로 파악이 되네요. 네, 오케이. 일단은 감안하고요. 오늘 참여도가 좋으신 분 한 두 분 정도 제가 이제 선정을 해서 이제 블로그 컨설팅 라이브로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식 창업 컨설팅으로도 이제 기회가 되면은 또 한 분 라이브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라이브로 컨설팅을 한다는 것은 진짜잖아요. 그죠? 협의된 부분 아니고 제가 이제 하루 이틀 이런 쪽으로 도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로 딱 직문직설로 어떻게 하면은 좋아질지에 대해서 뜬구름 잡는 얘기 절대 아니고요. 명확하고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상위 노출 많이들 궁금하시죠? 상위 노출. 자, 첫 번째 상위 노출은요. 크게 이제 블로그 점수, 글 점수, 종합 점수 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자, 블로그 점수랑 글 점수 이 두 가지를 종합한 이 종합 점수에 따라서 상위 노출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상위 노출. 자, 우리 준우쌤 아까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인천에서 수학학원이시죠. 인천도 이제 넓은 지역이신데 혹시 어느 동이 어떤 동이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간석동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간석이요, 간석. 간석동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간석동이고 어떤 키워드를 잡고 싶으세요, 준우쌤? 뭐 예를 들면 뭐 간석동 수학학원? 간석동 수학학원 한번 그리고 이제 이어서 간석동 초등 수학인지 중등 수학인지 고등 수학인지도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간석동 인천이라는 단어 안 들어가도 되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 간석동 수학학원. 자, 아이고 제가 프로그램 다시 좀 껐다 킬게요. 이거 기다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여러분들 블로그 지수 여러분 최적화 블로그, 준최적화 블로그, 저품질 블로그 다들 들어보셨죠? 자, 여기서 여러분 설문조사 하나 해볼게요. 나는 내 블로그 지수를 알고 있다 1번, 나 모른다 2번. 자, 알고 있다 1번, 모르고 있다 2번. 좋아요. 자, 3, 2, 1. 약간 6대 4로 이번에는 알고 있다가 6, 나 모르고 있다 4 정도 나오는 것 같네요. 좋습니다. 그럼 내가 준최적화 몇 단계인지 또는 최적화 몇 단계인지 이런 거를 알고 계신 분이 60%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좋습니다. 상위 노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키워드 상위 노출 잡는 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블로그 지수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서로 블로그 지수에 대해서 사이즈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만약에 내 바로 옆에 있는 학원이 이제 최적화 블로그라면 근데 나는 준최적화 블로그다 하면은 글을 굉장히 잘 써야겠죠. 그 사람보다 내가 위에 올라가려면. 그쵸? 반면에 이제 경쟁사가 나랑 비슷한 수준이거나 나보다 블로그 지수가 낮은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내가 상위 노출에 유리한 상황이겠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블로그 지수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블로그 점수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개별 포스팅 바이 포스팅, 글 바이 글 하나당에 이제 부과되는 점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키워드가 아까 간석동 수학학원이었죠. 자, 경쟁자랑 우리 준우쌤께서 간석동 수학학원을 똑같이 잡고 싶어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랬을 때, 자, 아무래도 두 분 다 블로그 지수가 똑같다고 가정을 할게요. 두 분 다 뭐 준최적화 4단계, 5단계 이렇게 비슷한 수준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전체 총 글자 수가 1500자를 쓴 사람이 상위 노출될까요? 700자 쓴 사람이 상위 노출될까요? 당연히 1500자겠죠.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포스팅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리고 저화질 사진을 쓴 사람을 먼저 높여줄까요? 아니면은 고화질 사진을 넣은 사람을 높여줄까요? 당연히 좋은 고화질 사진을 넣은 사람을 이미지 점수가 높게 평가를 줘서 그 글 지수가 올라가서 그 사람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영상을 넣은 사람을 가산점을 줄까요? 영상을 안 넣은 사람 가산점 줄까요? 당연히 영상을 넣은 사람을 가산점을 주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결국은 네이버가 봤을 때 양질의 글이다, 양질의 컨텐츠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이제 그 친구를 상위로 노출시켜 주겠죠. 그렇죠? 아까 차근차근 정리해서 또 설명드릴 거예요. 교환 준비해 왔고 오늘 특강 후기와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오늘 이 무료 특강 교환도 보내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학원 강사 블로그 연구소의 부방장 중에 한 명이잖아요. 네, 의리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후기와 이메일 주소만 남겨주시면. 자, 강석동 수학학원. 네, 저희 협의된 바가 아니에요. 정말로 이렇게 참여를 잘 해주시니까 제가 라이브로 이렇게 봐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요. 따따따따따따. 자, 지금 검색량이 얼마로 나와 있어요? 얼마? 140.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는요.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는 월 검색량이 70 이상 정도는 돼야지 유의미한 검색량이 나오는 거고요. 블랙키위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돌렸을 때 이제 나타내는 검색량 숫자는 거의 다 일치할 거거든요. 블랙키위든 키워드 인사이트든 이 프로그램이든 알려주는 숫자 자체는 거의 똑같을 거예요.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70 이상, 만약에 50 이하로 해서 막 30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원장님들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30 정도밖에 안 되는 30에서 40 정도 수준의 키워드를 내가 잡았다고 좋아하고 있다면 의미 없는 상위 노출을 잡아놓은 거고 의미 없는 상위 노출에 혼자 자아 도취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학원 원장님들끼리만 경쟁하고 있는 키워드를 잡아서 의미가 있나요? 의미 없죠. 고객들이 찾는 키워드에 대해서 상위 노출을 잡아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경험적으로 이제 가이드를 드리는 바로는 서울 수도권 기준 이제 최소 검색량 70, 지방은 50. 서울 수도권은 70, 지방은 50 정도로 이제 최소한 그 정도 검색량은 나와줘야지 고객이 검색하는 키워드다라고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체 필터를 좀 하세요.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검색량 10, 20 또는 30 그거밖에 안 나오는 키워드, 즉 다른 말로는 뭐라 했어요? 고객들이 찾지 않는 키워드예요. 원장님들끼리만, 업체들끼리만 경쟁하고 있는 키워드예요. 그렇죠? 그런 걸 잡았다고 이제 좋아하시고 나 왜 상위 노출됐는데 왜 신규 문의가 안 들어오지? 역시 블로그는 효과가 없나 봐. 이런 식으로 멋대로 해석해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의미 없는 키워드를 잡아놓고 계신 건데. 요 접근 이해되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느낌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실게요. 자, 그러면서 자, 그러면 일단 요거는 굉장히 유의미한 수준이에요. 유의미한 검색량이 나오는 키워드 중에 하나고 경쟁자를 보자고요. 이제 블로그 지수가 이렇게 위에 나오거든요. 준최적화 4단계, 준최적화 2단계, 일반은 카페거든요. 카페, 그리고 준최4, 준최5예요. 자, 그러면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해 볼게요. 간석동 수학학원. 저 협의된 바 아니거든요. 제가 라이브로 그냥 이렇게 봐드리는 거예요. 좋죠, 여러분. 라이브로. 자, 봤을 때 보세요. 준최4, 준최2, 일반, 준최4, 준최5죠. 기억하세요? 그러면 매스 플라넷은 준최4구나.
부평 에듀 따라다는 준최 2분화. 여기 카페는 넘어가고요. 카페는 일반으로 나온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준최 4, 준최 5. 준최 4, 준최 5구나. 그죠? 이렇게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좀 부가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 제가 뭐 프로그램 구매를 하시라는 건 아닌데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자, 우리 준우쌤 혹시 블로그 지수 아세요? 아니요, 알아본 적 없어요. 네이버 아이디가 어떻게 되세요? JUNU0708. JUNU 0708. 지피지기면 100점 불패잖아요. 그죠? 경쟁자를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봤을 때 아마 운영한 지 얼마 안 돼서 높은 편은 아니실 거예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오래 운영한 블로그 지수가 높은 편이거든요. 오래 운영할수록 기본적으로 올라가거든요. 봤을 때 지금 블로그 지수 자체는 이제 좀 낮은 편이기는 해요. 어쨌든 이제 나는 요러하고 경쟁자의 상황을 이제 파악을 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 경쟁자는 그렇구나 했을 때 그리고 블로그 지수 올리는 방법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빠르게 정석적으로 올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학원 강사 블로그 연구소 방에서 블로그 관련 궁금한 게 있으시면 그냥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다 답변 드릴 거니까. 자, 봤을 때 보세요. 준최 2단계가 준최 4단계보다 상위 노출이 됐죠. 보이시죠? 준최 2단계 사람이 이제 4단계나 5단계보다 더 상위 노출이 되고 있죠. 그죠? 이거는 블로그 지수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글을 잘 썼기 때문에 네이버가 봤을 때 좋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블로그 지수는 부족하지만 글 지수를 잘 받아서 상위 노출이 된 거다. 요거 이해되세요? 기본적으로 요 개념. 자, 그러면 내가 네이버가 어떤 거를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내가 글을 잘 쓴다면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을 잘 쓴다면 블로그 지수가 낮아도 어느 정도 역전할 수 있구나 라는 결론이 눈으로 확인이 되죠. 물론 내가 준최적화 2, 3단계 수준인데 최적화 블로그를 이기는 거는 힘들긴 힘들어요. 차이가 너무 커버리면. 하지만 어느 정도 차이일 때는 글 지수로 해서 역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간석동 수학학원도 있지만 뭐 중등, 뭐 고등 수학, 뭐 초등 수학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내가 잡고 싶은 키워드에 대해서 검색량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검색량 얼마나 나와요? 20밖에 안 나오죠. 요거는 잡아도 아무 의미 없는 키워드다. 이거는 업자들끼리만 경쟁하고 있는 키워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등 수학은 아니구나. 그러면 자, 간석동 여기에 학교 혹시 뭐 있어요? 학교? 인천고등학교. 어떤 고등학교요? 인천고등학교요. 자, 그러면 인천고등학교 돌려봤을 때 6,600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인천고등학교도 내가 키워드 상위노출 잡아놓으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인천고등학교에 대해서 이제 키워드 1페이지에 노출시켜 놓으면. 그죠? 그래서 어떤 키워드를 잡으면 이제 학원 매출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키워드들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좀 힌트를 드릴 거예요. 봐드리기는 시간 관계상 솔직히 어렵고 그래도 이제 무료 특강이니까 좀 어느 정도 좀 얻어가시고 좀 제대로 배워보실 분들은 6월 달에 3기를 또 제가 오픈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세요. 네, 그래서 설명드린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지금 보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블로그 지수는 이제 제일 낮은 게 저품질이고 보통은 일반에서 시작을 해요. 보통은 일반에서 시작을 하고요. 이제 건강하게 블로그를 운영하시면 글 4개 정도를 처음 쓰시면 준최적화 2단계부터 보통 출발을 합니다. 글 4개를 건강하게, 그러니까 아예 블로그를 처음 시작한다는 기준에서.
준최적화 1단계를 건너뛰어서 보통 2단계로 보통 출발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보통 준최적화는 6단계 정도까지 있다고 이제 업계에서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은 최적화 블로그 1, 2, 3단계가 있는 거죠. 블로그 지수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 지수와 글 지수 두 개가 합쳐진 종합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노출이 결정이 된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좋아요. 자, 그렇다면 우린 뭐를 해야 될까? 첫 번째, 블로그 지수를 높여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글 지수를 높여야겠죠. 그죠?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이제 프로 마케터, 블로그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배우셔야죠. 첫 번째, 블로그 지수 높이는 방법은요. 꾸준한 서이추, 그리고 건강한 1일 포스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꾸준한 서이추, 건강한 1일 포스팅.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메모장을 조금만 활용할게요. 자, 건강한 1일 포스팅이거든요. 건강한 1일 포스팅. 근데 이제 혹시나 블로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가끔 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미라클 모닝 1일차 인증, 미라클 모닝 2일차, 뭐 어쩌고저쩌고, 미라클 모닝 3일차, 어떠다다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대로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실 테니까 뭐 우리 학원명을 넣으시겠죠? 뭐 이제 뭐 문프로 아카데미라고 할게요. 문프로 아카데미 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제목 쓰시고 다음 날에는 문프로 아카데미 해가지고 B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시고 그 다음에 문프로 아카데미 그 다음에 항상 학원명을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 계시죠? 나 이렇게 나름대로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분들 계시죠? 나 이렇게 한 적 있다 1번, 나는 그렇게는 안 했다 2번. 아마 공감이 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1번이 올라오죠.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항상 고정적으로 제목 앞에다가 학원명을 넣으신 분들 많이들 계실 거예요. 이게 정말 위험한 행동이신 게 기계적 문서 생성으로 의심을 받습니다. 기계적 문서 생성으로 의심을 받는 거예요. 비슷한 형태의 컨텐츠를 프로그램을 돌려서 기계적으로 만들고 있구나, 찍어내고 있구나라는 의심을 받는 행동이에요. 요거 모르셨죠? 그래서 나 나름대로는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했던 건데 네이버가 봤을 때는 알고리즘적으로 기계적 문서 생성, 의심받게 만들었던 행동인 거예요. 요거 이제 모르셨죠? 자, 그래서 학원명은 제목에다가 고정적으로 넣으시면 안 됩니다. 비단 알고리즘적인 이유도 있지만 자, 저랑 이제 스터디를 하셨던 학원 마케팅 배우셨던 분 중에 이제 하늘숙 요 선생님도 계신데요. 자, 학원명을 검색했을 때 여러분들이 학원명을 검색하셨을 때 매번 포스팅마다 학원명을 넣으시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최신 글이 먼저 노출이 되는 이제 가산점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신 글이 또 위로 이제 최신 글 위주로 학원명을 넣은 포스팅이 노출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요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무료 특강이지만 요거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자, 학원명을 계속 넣어요. 매번 쓰실 때마다 넣으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자, 1번부터 뭐 글을 이제 10개를 썼다고 가정을 할게요. 학원명을 항상 넣으면서. 자, 이 중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10개를 쓰는데 상위 노출이 아니라 고객이 봤을 때 자, 지금 이제 오늘은 이거 썼고 그 다음에 아마 10일 전엔 이거 썼고 이제 9일 전엔 이거 썼고 8일 전엔 이거 썼고 하면서 오늘은 이거 썼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케팅과 세일즈에 도움이 되는 주제는 이 친구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자리에 계신가요? 자리에 계시다면은
0번. 한번 볼까요? 이제 카메라를 끄셔서 자리에 계신지를 모르겠네요. 네, 좋습니다. 네, 진짜로 얻어가실 분만 얻어가세요. 네, 그냥 잘 되실 분들만 이제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네 번째랑 다섯 번째 여러분들이 쓰셨던 글이 여러분들의 세일즈와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주제였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최근 3일 동안 썼던 글은 이 4번, 5번보다 비교적 세일즈와 마케팅에 도움이 잘 안 되는 내용, 일상적으로 그냥 쓴 내용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이제 최근에 쓴 이 친구들이 노출이 되는 게 좋나요? 아니면 사실은 고객이 클릭하고 싶은 내용,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 다니는 학생들의 성적 향상 사례, 우리 학원 다니는 친구가 대회 수상한 소식, 우리 학원의 어떤 주요 이벤트 공지, 그런 내용들이 보여지는 게 좋나요? 아니면은 학원명 넣고 뭐 그냥 일상적인 내용을 노출이 되는 게 좋나요? 1번 전자예요, 후자예요? 당연히 전자죠. 그쵸? 그래서 매번 글을 쓸 때마다 이제 학원명을 넣으시면 마케팅을 전혀 모르는 반대로 가는 관점이에요. 반대로 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자, 학원명을 검색했을 때 마케팅과 세일즈에 도움이 되는, 즉, 나 중심적이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 클릭하고 싶은 내용을 담은 제목의 포스팅들이 노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최신 포스팅을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요거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자, 학원명이든 어떤 키워드든 지금 자, 하늘숲 음악학원 했을 때 요 블로그에 지금 글이 몇 개 보여지고 있어요? 요 블로그에 지금 글이 몇 개 보여지고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글 세 개 노출되고 있죠. 그죠? 동일한 키워드에 대해서 하나의 블로그는 최대 몇 개의 포스팅이 노출이 된다? 최대 3개의 포스팅이 노출이 된다. 그렇다면 내가 무조건 최신글 쓸 때마다 학원명을 넣어서 그때그때마다 그거를 상위 노출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똑똑하게. 전략적으로 똑똑하게 그 학원명이 들어간 상위 노출 포스팅은 세일즈와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은 주제로 써놓고 노출시켜 놔야 되는 거예요. 이 인사이트를 여러분들께 좀 나눠드리고 싶었어요. 학원들 많잖아요. 적어도 우리 톡방에 있는 600명 정도의 우리 원장님들은 서로가 경쟁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잘 되면 좋잖아요. 학원 엄청 많잖아요. 경쟁자 많잖아요. 경쟁자는 밖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경쟁자가 서로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 멤버분들은 잘 되셨으면 해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중요한 인사이트는 그냥 무료 특강이지만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클릭하고 싶은 내용이 뭘까요? 자,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그래서 성적 오르니? 퍼포먼스에 대해서 따지겠죠.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반면 연령대가 내려가면 이제 선생님이 친절한가, 뭐 인상이 선한가, 뭐 좀 꼼꼼한가, 뭐 그런 쪽으로 좀 인성적인 부분으로 가겠죠. 연령대가 올라가면 퍼포먼스 위주로 가고, 결과물 위주로 가고, 그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이제 학원의 학생들의 어떤 연령대라든지 그 분위기에 따라서 연령대가 높은 친구들을 가르치고 계시다면 이제 성적 향상 사례, 뭐 아니면 뭐 대학 또는 명문고 진학 사례, 소식들 그런 식으로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할 만한 저는 포트폴리오라고 부르거든요. 성과나 후기 같은 내용들을 노출시켜 주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성과나 후기 같은 내용들. 뭐 더 있지만 제가 뭐 너무 많은 걸 말씀드리면 좀 여러분들 머리 아프실 것 같아서 일단 요 정도부터 여러분들이 잡아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성과나 후기. 성과나 후기. 자, 보세요. 체험 수업 안내. 학원의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뭐 입학을 축하합니다도 있고 이제 학원 소개글을 노출시켜 놓고 있죠. 이렇게 학원을 소개하시거나 대표님, 원장님을 소개하시거나 아니면은 성과,
아이들 성적 향상 사례, 대외 수상 사례, 뭐 진학 현황 이런 부분들, 성과나 후기 관련한 주제들을 이제 학원명 관련해서는 노출시켜 놓는 게 이제 진짜 마케팅 전략이다. 학원 매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이제 부분 중에 하나다. 자, 이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천천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까지도 좀 여러분 좀 재미있으신가요? 좀 들을만 하세요? 자, 계속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것만 좀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글 지수만 높이는 데 많이 신경 쓰시더라고요. 블로그 지수, 담고 있는 그릇 자체가 강해져야, 그릇 자체가 커져야지 똑같이 경쟁했을 때 내가 글을 잘 못 쓰더라도 상위 노출에 유리한 환경이 되는 거다 보니까 블로그 지수 키우는 거랑 글 지수 키우는 거랑 두 개 다 같이 챙겨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부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글 지수 어떻게 높이는 건데 했을 때 뭐 이런 것들 알려드릴 거거든요. 이런 것도 알려드릴 건데 이것만 알면 장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에만 여러분 너무 집착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글지수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자, 제가 왜 이제 사실은 이건 유료급 내용이거든요. 유료 강의에서나 들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원래는. 근데 왜 여러분들께 지금 푸냐 했을 때 요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블로그 강사들 많죠. 블로그 강사 엄청 많아졌죠. 5만 대만 다 블로그 강의한대요. 제가 양성한 블로그 강사들도 수백 명이 넘어요. 작년에만 제가 양성한 40대에서 60대 분 블로그 강사분들 엄청 많거든요. 뭐 오픈 채팅방 운영하는 대표분들도 많고 다 이제 제가 막 비즈니스 쪽으로도 막 가르쳐드리고 해서 그런 분들 진짜 많아요. 자, 그런 만큼 저는 또 그들보다 더 강력한 거를 또 보여줘야겠죠. 그죠? 요 정도는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서 나는 일반 그냥 블로그 강사들과 또 급이 다르다는 거를 전 여러분들께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저도 어쨌든 시장에서 항상 제가 이겨야 되고 제가 생존하고 여러분들께 더 좋은 가치를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뭐 비슷한 블로그 강사들 사이에서 문프로한테서 해봐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 판단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시장에 맞게 저도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거.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플레이어가 점점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러면 저는 저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앞서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생존 전략을 취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블로그 글 지수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가 잡고 싶은 키워드. 자, 이거 얘기하기 전에 내가 잡고 싶은 키워드가 의미 있는 키워드인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죠? 검색량 20, 30밖에 안 나오는 키워드 가지고 이거 노력하고 계셨다면 죄송하지만 의미 없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거. 그죠? 검색량 20, 30밖에 안 나오는 키워드를 의미 없는 키워드인 줄 모르고 그거를 잡기 위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내용들을 적용시켜서 아둥바둥 2시간 쓰셨다면 아무도 찾지 않는 노력을 하고 계셨다는 거. 그래서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블랙키위나 키워드 인사이트 또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셔서 최소한 검색량이 서울 수도권은 70 이상, 지방은 50 이상은 나오는 키워드인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키워드를 잡기 위한 방법론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그 유의미한 키워드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강의로 그냥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들으시는 것보다 아무래도 내가 직접 말을 하고서 귀에 들어오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마 남지 않을까요? 같이 해볼게요. 시작! 내가 잡고 싶은 키워드를 제목 맨 앞에 두기. 자, 여러분 이것부터가 되게 심플하잖아요. 내가 잡고 싶은 키워드 있다면 제목의 맨 앞에다 그냥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글 똑같이 썼을 때 이렇게 한 사람이 상위 노출 돼요. 심플하죠? 자, 두 번째, 시작. 같은 키워드를 제목 내 반복하지 않기. 자, 예를 들어서 간석동 수학학원 했을 때 여러분들 제가 원장님들 블로그 쭉 보잖아요. 이제
한 8, 90% 분들은 잘못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많아서 오늘 좀 이제 오늘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간석동 수학학원, 강석동 초등수학, 간석동 문프로 수학학원, 이런 식으로 동일한 단어들을 제목에다가, 간석동이라는 단어가 지금 몇 번 들어갔어요? 3번이나 들어갔죠. 그 제목에. 이렇게 넣어버리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자, 네이버는요, 같은 키워드를 제목 내에다가 반복하는 분들에게 상위 노출 감점을 주고 있어요. 감점을 주고 있어요. 옛날에 2010년대 초반, 2012년에서 2016년, 그때쯤은요, 키워드를 많이 넣는 게 장땡이었던 시절이 있거든요. 옛날에. 그때 지식을 가지고 블로그 강사들이 강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지식인 거죠. 지금 오히려 그게 뒤집어졌는데. 그래서 키워드를 제목에든 본문에든 많이 넣으면 장땡이었던 시절에 그때 지식으로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도 이제 깨달은 거죠. 아, 그렇게 알고리즘을 운영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강남역 소곱창 했을 때 제목이랑 본문에 강남역 소곱창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업자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왔던 말이 뭐예요? 블로그 글은 쓰레기다. 블로그 글은 믿고 걸러야 된다. 라고 말을 했던 때가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네이버도 이제 또 각성을 해서 알고리즘을 또 업그레이드를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같은 키워드는 제목 내에 반복을 안 하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시작. 같은 키워드를 본문 내 같은 단락 안에서 반복하지 않기. 같은 맥락이죠.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자, 이 단락이라는 말은요, 기본적으로 숫자적으로 말씀드리면 500자당 키워드 한 번 넣는 거, 500자당 키워드 한 번 넣는 거를 약간 기본 가이드로 보통 이제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과 사진 사이에 키워드를 한 번만 넣으시는 거. 내가 만약에 간석동 수학학원을 잡고 싶다 했을 때 사진과 사진 사이에 간석동이라는 단어, 수학학원이라는 단어가 사진과 사진 사이에 한 번 넣는 게 좋다, 두 번 넣는 게 좋다? 한 번 넣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키워드는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적게 들어가는 게 기본적으로 유리하다는 거예요. 요거를 아셔야 돼요. 2012년에서 2016년도 시절에 알고리즘에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때로 빠져 계시면 안 돼요. 자, 결국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거죠. 읽어볼까요? 시작. 경쟁자보다 총 글자 수는 많게, 키워드 반복 횟수는 적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키워드를 잡으려고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경쟁자가 총 글자 수가 1000자 썼다. 그럼 나는 900자 써야 돼요? 1100자 써야 돼요? 1100자를 쓰는 게 맞고요. 똑같이 둘 다 1000자를 썼다. 똑같이 둘 다 총 글자 수 1000자를 썼다. 라고 하면 경쟁자가 키워드를 5번 썼다면 나는 3번 쓰는 게 좋을까요? 7번 쓰는 게 좋을까요? 3번 쓰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알고리즘입니다. 이 발전된 알고리즘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 트렌드는 단기간에 바뀌진 않을 거예요. 자, 5번 읽어볼까요? 시작. 메인 키워드와 관련된 연관 키워드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다이아 플러스 알고리즘이라는 이제 가장 최신화된 네이버 알고리즘, 블로그 상위 노출 알고리즘인데요. 결국은 메인 키워드와 이제 연관 키워드, 메인 키워드, 연관 키워드, 그리고 제목과 본문. 제목과 본문에 메인 키워드와 연관 키워드가 얼마나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당 키워드에 대해서 양질의 컨텐츠인지, 풍부한 컨텐츠인지를 판단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연관 키워드라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역이 다양하시다 보니까 좀 애매한데 이런 상업적 키워드가 정자동 수학학원 해볼까요? 물레동 수학학원.
영등포 물레동 수학학원 했을 때, 자, 이렇게 다 제 수강생분들이거든요. 우리 현재 2기 하고 계신 분들인데, 이렇게 잘 해놓고 계세요. 자, 봤을 때, 자, 요 자동완성 키워드들 있죠. 자동완성 키워드들. 자동완성 키워드들. 이 친구들도 여러분들이 연관 키워드로 이제 연관 키워드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될 거고, 이제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여기 옆에다가 연관 키워드를 뜨는 거 있죠. 옆에다가 연관 키워드 뜨는 거. 그 친구들이 연관 키워드거든요. 제가 지금 단어가 잠깐 헷갈려서 그런데 자동완성 키워드가 있고 연관 키워드가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이 친구들은 자동완성 키워드고, 그렇죠? 내가 잡고 싶은 키워드에 대해서 옆에다가 연관 키워드들이 뜬다면 그 친구들을 본문에다가 같이 넣어주면은 이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프로님, 저는 이런 자동완성 키워드도 제가 하려는 분야랑 안 맞고요. 옆에 뜨는 연관 키워드도 제가 쓰려고 하는 거랑 안 맞는데요? 라는 경우 있겠죠. 그쵸? 그럴 때는요, 동의어 사전, 유의어 사전 써주시면 됩니다. 동의어 사전, 유의어 사전. 내가 잡고 싶은 키워드에 대해서 동의어 사전이나 유의어 사전을 키셔서 그 유의어를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프로님, 저는 아무래도 학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본문에 수학학원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넣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 계시죠? 그렇죠? 그럴 때 기본적으로 자,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같은 키워드 본문 내에서 같은 단락 안에 반복하지 말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도 이제 블로그 업을 하다 보니 블로그란 단어를 본문에다가 되게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종종. 그럴 때는 한국말로 블로그가 아니라 영어로 블로그. 영어 단어를 그냥 중간중간에 블로그 대신에 영어 단어 블로그를 넣어주거나 인위적인 오타를 내주시는 거예요. 블로그가 아니라 블로그. 뭐 이런 식으로 인위적인 오타를 내줘서 한 단락 내에 과다한 키워드 반복을 피해주는 거예요. 저는 아니까, 이런 전문 업자들은 아니까 이런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인위적인 오타 또는 영단어로 바꿔준다거나 아니면 유의어로 바꿔주는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이제 대응할 수 있다. 조금 이제 머리 아파지기 시작하죠. 이것들을 완벽하게 다 접목시키실 필요는 없어요. 체크리스트처럼 알아두셨다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적용시켜 보세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이런 신경 안 쓰고 포스팅 하시다가 이제부터 이거 신경 써서 포스팅 하려고 하면 머리가 깨지거든요.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이렇게 골머리를 썼고 해야 되나 싶으실 거예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알고리즘 이런 걸 알게 되고 맞춰서 글쓰기를 한다고 했을 때 글을 못 쓰겠더라고요. 포스팅을 못 하겠더라고요. 머릿속에 자꾸 걸리는 하면 안 돼, 뭐 해야 돼, 그런 것들이 너무 조건들이 많다 보니까 못 쓰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 지켜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그냥 하나씩 하나씩 할 수 있는 부분들 위주로 이제 하나씩 적용해보는 연습을 해서 차근차근 실력을 늘려가세요. 아시겠죠? 자, 계속 해볼게요. 자, 6번 시작. 최초 발행 후 그렇습니다. 이제 반응도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글을 쓴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무래도 반응이 나온 컨텐츠를 양질의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공감이 많이 달린, 댓글이 많이 달린, 스크랩을 많이 한, 체류 시간이 길게 형성되어 있는 이제 그렇게 반응도가 좋게 나왔다면 이제 다음 날에 24시간이 지나서 또는 이틀에서 3일이 지나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서로유 추가를 이제 여러분들이 꾸준히 해두시면요. 서희추만 해두시면 그 이웃들이 알아서 공감 댓글을 막 남겨주잖아요. 의미 없는 댓글이라도. 기계적인 공감이라도 해주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는 어쨌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공감빵, 댓글빵 또는 뭐 공감 뭐 두세 개 댓글 두세 개 달리는 분들보다 서희추만 일주일만 해두셔도 기본적으로 공감이 몇십 개, 댓글이 뭐 한 10개 정도는 달리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소 반응도를 확보해 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희추 안 하고 그냥
그냥 혼자만 이제 막 나는 똑똑한 사람이니까 멋진 글을 쓸 거야 생각하셔서 막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사람보다 글을 대충 써도 서이출을 통해서 최소 반응도를 확보해 놓으신 분들이 훨씬 더 블로그 지수도 빨리 오르고 상위 노출도 가산점을 받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해시태그는 키워드 이제 한 번만 넣으세요. 첫 번째 이제 해시태그는 블로그 상위 노출적으로는 상위 노출 관련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업체명,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뭐가 많죠? 좀 짧게 설명할게요. 자, 8번째 이미지 점수. 이미지 점수는요. 이미지들의 평균 점수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사진의 개수보다는 사진의 퀄리티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화질 사진, 뭐 캡처라든지 아니면 화질이 떨어지는 저화질 사진 10개 넣은 사람보다 직접 찍은 사진, 내가 핸드폰으로 직접 찍은 사진처럼 고화질 사진으로 한두 개 넣는 사람이 훨씬 이미지 점수를 높게 받아요. 그 사진 퀄리티의 평균값으로 이미지 점수를 매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 이제 알고 가시면 되고, 영상 넣어주면은 이제 컨텐츠 지수가 다시 영상을 넣으시면은 이제 글 지수가 약간 올라가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영상을 클릭했을 때 체류 시간도 올라가고 아무래도 글이 더 풍부해지는 컨텐츠가 되다 보니까 그런 이유로 영상 넣으시면 좋고, 자 이제 발행하시기 전에 금치거 검사 꼭 하셔야 돼요. 금치거를 넣어버리면 상위 노출에 치명적입니다. 뭐 해보고자 합니다 라고 했을 때 고자, 해야 합니다 했을 때 야합니다, 이런 것들 나도 모르게 쓰는 금치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금치어 검사 발행하시기 전에 본문을 금치어 프로그램에 돌려가지고 이제 걔네들은 다 지워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의사, 상담 이런 것들도 금치어로 나오거든요. 그냥 걔네가 금치어라고 해주면 그냥 지워주세요. 묻고 따지지 마시고 금치어라고 나오면 금치어 이거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걔네들은 다른 단어로 바꿔주시거나 지워주세요. 상위 노출을 만들고 싶다면. 자, 이어서 이제 이미지나 영상 파일에 키워드 넣어주는 것도 이제 약간 도움돼요. 뭐냐면 이거 제가 운영하는 블로거거든요. 네이버에 마케터 문프로 검색해보시면 이제 제가 이렇게 지식적인 부분들이나 강의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오늘 특강을 좀 빨리 시작할 걸 그랬어요. 시간이 좀 빨리 이제 지나가네요. 자, 이미지 넣으실 때 기본적으로 파일 저장하실 때 파일명에다가 그 예를 들어서 뭐 물레동 수학학원 그걸 잡고 싶다면 파일명 자체를 물레동 수학학원으로 하셔도 되고 귀찮다라고 하시면 이제 사진 넣으실 때 여기다가 물레동 수학학원 여기다가 넣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여기다가 넣으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런 거 꼼수도 있어요. 꼼수. 자, 기존에 여러분들이 특정 키워드에 대해서 상위 노출 잡아놓은 좋은 글이 있다면 연관된 주제라는 전제하에 그 좋은 점수를 받은 포스팅 링크를 그 글에다가 심어 놓으면 그게 또 가산점이 갑니다. 반대로 이제 누락이 돼버린 링크를 그 글 안에 첨부하면 또 감점을 받고요. 이런 부분도 존재를 해요. 그래서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경쟁자를 끌어내리는 방법도 있어요. 저품질 블로그를 몇 개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품질 블로그에다가 경쟁자가 쓴 포스팅 링크를 담아가지고 글을 발행을 하시는 거예요. 저품질 블로그에. 그러면 그게 그 경쟁자한테 마이너스 점수가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끌어내리는 방법도 있고 이제 경쟁자를 끌어내리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이제 여기에서는 공개하지는 않을게요. 제 수강생분들한테만 좀 공개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수도 있지만 경쟁이다 보니 경쟁자를 내리는 부분도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공법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되 편법도 알고 있을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게 편법도 알아야지 방어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방어를 할 수도 있고 필요할 때는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전공법을 기본적으로 가르쳐 드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약간의 편법도 여러 가지를 또 알려드리긴 해요. 자, 그리고
네이버 플레이스, 네이버 톡톡 등 네이버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넣어줬을 때 아무래도 이제 또 도움이 되죠. 자, 그랬을 때, 자, 지피지기 100점 불패 이런 얘기를 했었고, 자, 블로그 지수를 키우는 것 부분도 중요하다. 자, 아까 자, 물레동 수학학원 했을 때 지금 이제 뭐 이렇게 1등 노출되고 계신 분이 이제 저의 2기 멤버 중에 한 분인데, 자, 다행히 내가 1등이 노출이 됐지만, 여러분, 1등으로 노출시켜 놓으면 매출 늘은 거예요? 1줄 아니죠. 아니죠. 아직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1등으로 노출시켰다고 고객이 무조건 1등을 클릭해 주나요? 아니죠. 아니죠. 어쩌면 이제 내가 2등이나 3등이라도 1등은 클릭 안 하고 2, 3등을 클릭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1등을 이제 잡아야 되는 거는 사실은 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또 경쟁자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경쟁자의 포스팅이 1등에 노출되긴 했지만 나는 2등이고 3등이기는 하지만 내가 카피라이팅을 배워서 이제 제목이랑 썸네일을 사람들이 클릭하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주제적으로든 어떤 말하는 방식이든, 또는 이제 이렇게 메타 태그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여지는 두 줄 있죠. 여기 보통 최초 100자가 이제 메타 태그라고 보통은 하는데, 여기 보여지는 본문의 일부 두 줄짜리 본문 일부 있잖아요. 이런 내용으로 고객이 클릭을 하고 싶게끔 만들어 버릴 수 있죠. 제목, 메타 태그, 썸네일 등을 활용해서. 이런 부분은 카피라이팅의 영역인데, 그래서 1등이었다고 매출이 반드시 느는 것도 아니며 2등이었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 그렇게 역전을 충분히 1등보다도 2등이 더 실제로 클릭을 많이 유입을 만들 수 있다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제 맛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색을 잘 모르면은 뭐 7가지밖에 못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색깔은 엄청 많잖아요. 맛도 둔한 사람은 뭐 이게 방법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포스팅 후에 30분에서 1시간이 지나면 검색 탭에 제목 그대로 노출이 되고, 그 다음에 포스팅, 이제, 물론 때에 따라서 뭐 10분, 15분 있다가 바로 제목 그대로 노출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요런 이제 경향이 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2시간에서 4시간 지나면 키워드로도 검색했을 때 이제 내 블로그 포스팅이 노출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 그리고 24시간 후에 순위가 롤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최초 발행 후 4시간, 4시간 안에 공감 댓글, 스크랩, 체류 시간이 반영이 돼서 24시간이 지나서 또는 2에서 3일 정도가 지나서 반영이 된다는 부분이 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좋은 수정을 했을 때 좋은 수정을 해서 순위를 올릴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까 금치거 모르셨잖아요. 그런데 금치거를 이제는 아셨으니까 다시 들어가가지고 본문 수정하기 해가지고 금치거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틀에서 3일 있다가 순위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네이버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를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그 부분을 접목시키면 이제 순위를 올리고 남을 내리고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은근히 블로그 쪽이 학원 분야가 무풍지대가 되게 많아요. 제대로만 하면은 금방 성과가 나요. 저는 2달 과정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처음에 1달 과정으로 했는데 너무 짧아서 이렇게 지금 2달 과정으로 격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달만 제대로 배우셔도 금방 무풍지대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많이들 블로그를 하긴 하는데 제대로 하시는 분이 너무 적어서 이제 무풍지대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서울 수도권에 많이 계시면 제가 서울 수도권에서 오프라인 특강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주도에 있으니까. 그리고 부산 쪽에서도 한번 가서 또 오프라인 특강을 이제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줌으로도 최대한 노력을 하긴 하지만 현장에서 만나서 또 도와드리는 부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네.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네,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잡고자 하는 키워드가 만약에 너무 작다. 뭐 땡땡동, 뭐 물레동 수학학원 검색량이 뭐 50 정도 좀 적은 편이다. 그러면 동이 아니라 구로 올라가신다던가. 그죠? 지역을 넓힌다던가 아니면 분야가 좁은 분야로 검색하셨다면 분야를 넓혀서 키워드를 한번 검색량을 확인해 보시는 부분들. 학원 블로그. 이제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되는 키워드들은 기본적으로 얘네부터 제대로 잡으시면 됩니다. 얘네부터, 이 친구들부터 잡으시면 돼요. 제가 좀, 요거는 답을 좀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이 키워드를 제대로 잡으시는 거가 학원 블로그 마케팅의 첫 번째, 사실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상위 노출 관련해서는. 그래서 땡땡동 수학학원, 땡땡구 수학학원 이런 부분들. 자, 땡땡동 뭐 초등 수학이든 이제 지역 키워드 그리고 학원 이름. 여러분 이제 다시 퀴즈 낼게요. 자, 같은 키워드에 대해서 하나의 블로그는 포스팅 몇 개까지 노출된다? 3개. 그렇죠. 동일한 키워드에 대해서 하나의 블로그는 포스팅 3개를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 클릭하고 싶은 제목과 주제를 잘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상위 노출 잡아놓는 게 좋다. 매번 글을 쓸 때마다 학원명을 넣거나 특정 키워드를 넣으시면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다. 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블로그 마케팅이란 거, 학원 마케팅, 학원 블로그 마케팅을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아직도 끝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키워드 상위 노출은요, 사실은 고객한테 우리 학원을 인지시키고 노출시키는 것까지만이에요. 그죠? 인지시키고 노출시키는 것까지만이에요. 키워드 상위 노출의 역할 자체가. 상위 노출 잡았다고 매출 오르는 거 아직 아니에요. 그죠? 일단은 클릭을 받아야겠죠? 그죠? 클릭을 받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자. 그래서 제가 고객 여정 지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객 여정 지도. 자, 대표적으로 스타벅스의 고객 여정 지도가 굉장히 이제 유명한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고객이 결제할 때까지 또는 나의 단골 고객이 될 때까지 이제 맨 처음 첫 단계부터 어떠한 여정을 이제 걸어가냐라는 그 여정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지 단계, 관심 단계, 결정 단계, 등록 단계. 요 네 가지 스텝으로 최종 결제까지 이루어지기까지 4가지 스텝으로 장애물이 존재하거든요. 이렇게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 고객 여정 지도 아셨어요? 고객 여정 지도? 이 개념 모르셨죠? 자, 인지 단계. 상위 노출은 우리 인지 단계를 만드는 거일 뿐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렇게 해서 내가 인지 단계가 문제라면 노출이 안 되고 있다면 블로그 상위 노출을 배우신다거나 인스타그램 광고를 배우신다거나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를 배우신다거나 아니면 제가 또 블로그 당근마켓 같은 것도 가르쳐 드리는데 당근마켓 비즈 프로필 세팅하셔서 당근마켓은 한 달에 3만 원? 3만 원 정도만 광고비 집행하시면 충분히 학원 홍보 쪽으로 이제 클릭 땡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근마켓 비즈 프로필 세팅해서 마찬가지로 광고를 돌리시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인지와 노출 단계를 늘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관심 단계가 있습니다. 자, 어떤 블로그 포스팅이나 인스타 게시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학원 왠지 관심 가는데 이제 어떤 친구가 이제 성적이 떨어진 거예요. 나 성적이 떨어져서 뭐 학부모님이 이제 우리의 수학학원 좀 옮겨봐야겠다 했을 때 이제 학원을 좀 찾아보겠죠. 그랬을 때 이제 분명히 상위 노출은 됐는데 이제 이제 우리 학원에 관심 단계로 안 들어오고 있다면 이제 블로그 포스팅의 어떤 카피라이팅, 제목이랑 썸네일의 카피라이팅이 고객이 클릭하고 싶을 만큼 관심을 못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은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스타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인스타그램에 세팅해 놓으신 모습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의 어떤 피드의 분위기라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글쓰기나 이미지를 이제 하시는 카피라이팅적인 부분이 고객으로 하여금 클릭을 별로 하고 싶게끔 만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클릭을 받았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클릭이 됐다. 이제 드디어 내 블로그에 들어왔다. 했을 때, 자, 볼수록 이 학원이 괜찮아 보여요. 이제 그 학원 들어가 봤더니, 이제 성적 향상 사례들도 얘기들도 많고, 이제 학원 위치나 선생님도 되게 좋아 보이고, 이제 애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 학원 괜찮아 보인대요. 뭐 엄마들끼리 서로 물어봤을 때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평판을 확인하겠죠. 그랬을 때, 오케이. 학원 상담을 받아봐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이 들겠죠.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근데 분명히, 자, 여러분들이 이제 블로그의 통계로 봤을 때 학원명이라든지 땡땡동 뭐 땡땡 학원 이렇게 지역 키워드 검색해서 블로그로 들어오긴 들어와요. 그런데 상담으로 안 들어오고 있다면, 블로그로 유입까지는 있는데 상담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면, 제가 이제 수업에서 메인으로 좀 알려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블로그 세팅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블로그 대문, 프로필, 소개글, 공지사항, 운영 전략들이 잘못된 거예요. 블로그 대문, 프로필 사진, 소개글, 그리고 공지사항 운영 전략, 썸네일 컨셉 통일, 이런 부분들이 내가 인바운드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들어왔을 때 내가 제대로 팔 준비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인바운드가 준비가 안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팔 준비, 인바운드가 준비가 안 된 상태라면 광고를 하시면 안 돼요. 자, 광고비는 언제 나가요? 클릭을 했을 때, 노출을 시켰을 때 또는 클릭을 받았을 때 광고비가 팍팍팍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돈을 써서 광고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광고 효과가 나서 내 블로그로 들어왔는데 할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인바운드가 준비가 안 됐으면 광고는 돈 낭비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인바운드가 준비가 돼야지 그 다음에 유료 광고라든지 이제 그때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유료 광고 돌린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돈을 아껴드리는 팁을 드리는 거예요. 광고를 생각하고 계셨다면.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새 페이지 포스팅을 강화한다던가 플레이스 후기 쌓기라든지 이런 평판을 올린다든지 인바운드적으로 내가 강화를 해야겠구나. 분명히 유입은 되는데 상담으로 안 들어오고 있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등록. 이제 전화 상담이나 방문까지 해요. 근데 이제 결제를 안 한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의 세일즈 스킬 개선이 필요한 거겠죠. 아니면 학원의 어떤 인테리어나 그런 분위기,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미끼 만들기. 그래서 뭐 전화 상담만 하셔도 이 소책자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끼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잠재 고객들,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갖고 싶어 할 만한 소책자를 조그맣게 만드는 거예요. 미니 버전으로. 뭐 5장짜리, 3장짜리. 그 정도는 만드실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조만간 전자책 챌린지도 한번 할 것 같은데, 이제 블로그는 아는데 전자책은 모르시는 분들은 또 전자책 챌린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아무튼 미끼를 만드는 거예요. 잠재 고객들이 갖고 싶은 미끼. 그렇게 해서 그들이 아쉬운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책을 받고 싶으면 전화를 해야 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전화 상담만 해도 이 소책자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후킹을 치는 거죠. 글 마지막에. 그렇게 해서 미끼를 만들어서 상대방이 아쉽게 만드는 순간 갑, 을이 바뀌는 거죠. 어느 정도 갑, 을이 바뀌게끔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학원 마케팅 쪽으로는 오늘 무료 특강으로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예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여기 질문 좀 받아볼게요. 질문. 마이크 켜주세요, 마이크. 네, 네, 하나님.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강의 들으면서 키워드 검색을 조금 해봤어요. 근데 제가 잡고 싶은 키워드는 저희 동네 수학학원인데, 그러니까 조금 저는 구체적으로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봤는데
그 검색량이 10, 20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네네. 네, 저는 동네 학원인데도 뭐 구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올려서 해도 효과가 있을까요? 어떤 키워드세요? 신월동 수학학원, 신월동 목동 옆에. 음, 목동에 여기 학원 요 성진학원 선생님도 지금 이기 진행 중이시거든요. 이분도 이제 되게 잘하고 계신데, 자, 신월동 수학학원 이 키워드가 검색량이 그거밖에 안 나오나요? 제가 아까 블랙키위 찾아보니까 10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볼게요. 블랙키위 잠깐만요. 블랙키위 어디 있지? 자, 키워드 마스터 블랙키위 다 이제 알려주는 데이터는 똑같아요. 똑같고, 신월동 수학학원 맞나요? 네. 네. 60 나오는데요. 60이면 괜찮아요. 그래요? 제가 잘못 받아서 그래요. 네, 어쨌든 뭐 이제 그렇고, 이제 신월동 네. 수학학원 했을 때 이제 자, 이제 저랑 이기를 해서 또 열심히 또 하고 계신 분 중에 이제 한 분인데요. 자, 왠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자, 저희 건물 옆에 있는 세상 좁네요. 네,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주소나 연락처 그리고 노출시켜 놓고 있는 이제 글들이 어때요?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고 깔끔해 보이죠? 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리고 어떤 글을 노출시켜 놓는지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다 기여 요소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프로필 세팅들, 자, 이런 프로필 세팅들 이제 성진학원은 결과로 이야기하고 증명한다. 위치, 연락처 이런 부분들 이런 세팅들이 다 기여 요소로 작용을 하거든요. 공교롭게도 이제 어떻게 보면 옆에 있는 학원인데 네, 이렇게 또 사례를 보시니까 또 이제 재밌네요. 자, 오늘 원래 제가 그 무자본 지식 창업 쪽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시간이 좀 거시기 하네요. 네. 나중에 다음에 할까요? 내일 할까요? 내일? 내일 저녁 10시에 할까요? 내일 10시에 할까요?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퍼스널 브랜딩과 온라인 마케팅, 비즈니스 코칭, 지식을 학원에 맞게끔 그냥 제가 다시 풀어낸 거예요. 당연히 뭐 이런 그래서 학원 마케팅이라든지 시중에 있는 학원 마케팅 제가 시장 조사 쫙 했죠. 그래서 좋은 것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을 이제 제가 재구성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것들만 알려드리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블로그 또 다른 이제 먹거리를 찾고 계신 분들은 이제 블로그로 어떻게 정말 아무 특별한 아이템이 없어도 수익화라는 거를 만들어 가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현재 기존 지식이나 기존 기술 또는 새로 무언가를 배워서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화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블로그를 배워서 블로그 강사를 하시든 취미가 있으면 그 취미를 가지고 블로그에다가 퍼스널 브랜딩을 해놓고 동네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으로 무언가를 하시든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무언가를 이제 이벤트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시든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도와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필사 하시는 분이라면 블로그에다가 내가 필사를 꾸준히 하는 모습, 그 다음에 내가 깨달은 바라든지 좋아진 내용을 블로그에 포스팅을 해놓고 이제 뭐 무료 전자책 이벤트를 한다던가 무료 특강을 진행을 해서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을 빠르게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을 상대로 처음에는 무료에 가까운 저렴한 금액으로 여러분들의 능력, 가치를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뭔가 설득이 됐을 때 이제 저렴하게든 무료로든 먼저 세상의 가치를 전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후기나 성과 경험치를 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후기나 성과 경험치가 그 여러분들의 처음에 무료로 했던 거를 유료로 만들어주거든요. 저단가였던 거를 고단가로 만들어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 방구석에서 아무것도 없이 컴퓨터랑 스마트폰 이것만 가지고 2달에서 3달 정도 같이 블로그를 배우고 이런 스몰 비즈니스를 배워서 정말 방구석에서 30에서 50만 원, 50에서 100만 원 정도부터 벌게끔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해보는 그런 과정을 제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거에 대한 내용들도 제가 좀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내일 저녁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이제 마무리할 거거든요, 여러분. 질문. 컨설팅 해드릴까요? 라이브로 한번 컨설팅 해드릴까요? 그나저나 이제 학원 마케팅 3기가 이제 6월 초에 오픈할 것 같아요.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열거든요. 가격은 아마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데 아직은 안 올리고 있어요. 왜냐면 저도 충분히 이제 학원 마케팅으로 뭐 20, 30명씩 이제 원장님들 도와드리고 있는데 지금 가격을 올리기에는 그냥 돈보다는 제 가치를 먼저 전달하는 게 저한테는 우선순위라서 아직까지는. 그래서 크게 많이 올리고 있지는 않거든요. 소책자 만드는 방법? 그런 거는 이제 전자책 클래스를 들어오시거나 제가 한 10만 원 정도 해서 한 달 과정으로 이제 전자책 전문으로 해서 또 팔리는 전자책 기술뿐만 아니라 팔리는 전자책에 대해서 또 10만 원짜리 해가지고 이제 한 달 과정을 좀 해볼까 생각 중이고요. 학원 마케팅을 좀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 제가 비용을 아마 한 40만 원인가? 뭐 그 정도로 40만 원으로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면은 괜찮거든요, 여러분. 2달 과정이고 솔직히 한 달에 20만 원 투자하셔서 매출이 이제 훨씬 많이 오르니까 그리고 제가 녹화본이랑 이런 거 다 드리잖아요. 가격을 아마 2기랑 거의 비슷하게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저기 5월 31일까지 40만 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2달 과정이에요. 2달 과정으로 해서 이제 커리큘럼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돌아오긴 할 건데 이제 1, 2기만으로도 이제 우리 대표님들이 많이 정말로 잘 되셨어요. 뭐 1인 공부방이 학원이 너무 커지고 뭐 100명인데 막 2, 30명씩 더 들어오시고 제가 아까 사례로 보여드렸던 그분들이에요. 아까 사례로 보여드렸던 분들. 아무쪼록 네, 이렇게 채팅창에다가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학원 마케팅 마스터 클래스 올려드렸죠. 그래서 이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컨설팅 받아보고 싶으신 분, 컨설팅 받아보고 싶다. 좀 참여도가 좋으신 분 중에서 제가 선택을 할게요. 자, 좀 참여도가 좋으신 분 중에 컨설팅 받고 싶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 하나쌤, 동기쌤 두 분 해드릴게요. 아무래도 이렇게 카메라 켜주신 분들께 제가 사전에도 공지드렸지만 자, 하나쌤 네이버 아이디가 어떻게 되세요? 카메라를 켜주세요. 마이크. 나우 클래스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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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스 SW 네 뒤에 S 그다음 W까지 네 나우 클래스 W 맞나요? 나우 클래스에다가 S가 하나 더 붙어야 돼요. S가 3개 3S예요? 여러분 잠시만요. 저 10초만요. 잠깐 죄송해요. 잠깐만요. 입니다. 네. 제가 워낙 많이 컨설팅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솔직히 나오거든요. 자, 뭐든 사보려 했을 때 일단은 고객 입장에서 느껴지는 느낌 너무 옛날 이미지예요. 사진이 흐릿해서 어떤 업데이트가 안 된 블로그의 느낌. 그래서 이제 좀 선명한 사진으로 이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 프로필 사진도 제가 뭐 다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프로필 사진 하세요. 정장 사진 깔끔한 복장 차림의 프로필 사진으로 하세요. 자,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닌 경우에는 학원 로고가
고객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사실은 없어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대형 프랜차이즈 로고가 아닌 이상 그 로고는 고객한테 어떠한 가치도 사실은 주지 못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교육도 신뢰란 게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원장님, 대표님의 깔끔한 복장 차림의 프로필 사진이 베스트고요. 이제 아니라면 이제 쾌적한 환경에서 어떤 면학 분위기를 보여주는 어떤 학원 어떤 내부 사진. 바깥에 간판 사진 말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가 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서로 유치 51명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을 쓰시면 사실상 이제 댓글 활력 지원을 받지 않는 이상 공감 댓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유 추가를 이제 한 번에 100명씩 할 수 있거든요. 한 번에 100명씩 할 수 있어서 서로유 추가 좀 진행해 주셔서 뭐 일주일에 뭐 한 3일만 하셔도 기본적으로 공감 댓글이 이제 한 10개, 20개씩은 나올 거예요. 고객이 봤을 때 공감빵 댓글빵인 글을 볼 때 고객의 감정이랑 댓글 공감이 한 20, 30개 적어도 보통 이제 제 수강생분들이 100개, 200개 나오거든요. 기계적으로.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하트라고 하죠. 공감인데 공감 뭐 30개, 댓글 5개, 6개 쭉 달려 있는 게 그 블로그 글을 읽을 때 조금 더 이제 신뢰감을 갖고 보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썸네일이 이제 지금 보시면 학원 블로그 같지가 않고 일상 블로그 같아요. 이제 제목상으로는 제자들과의 특별한 이렇게 해주셨지만 이제 썸네일들이 이제 컨셉이 다 제각기이기 때문에 시선도 분산이 되고 아까 저기 우리 성진학원 저 현재 2기 수강생 보시면은 썸네일 컨셉 통일의 힘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카드뉴스 형식으로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뒤에다가 이제 1인 공부방이시고 그러신 경우라면 이런 식으로 프로필 사진을 뒤에 깔아가지고 위에다가 흰 장막 씌워주고 그 다음에 글씨를 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썸네일 컨셉을 통일해서 5개만 글을 써주시면 블로그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훨씬 더 신뢰감이 가고 전문적이어 보이고 프로페셔널해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블로그는요, 기본적으로 학원 블로그는 밝고 화사한 게 좋아요. 그래서 빨강색이나 검정색으로 블로그가 어두워지는 것보다는 밝고 화사한 분위기가 좋아서 이제 그런 썸네일을 좀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융합사고력 도우미 뭐든 사고력입니다. 주소 안 나와 있죠? 이제 연락처 안 나와 있죠? 다른 학원과 비교되는 우리 하나쌤의 학원의 특장점 이런 부분이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와 있어야 되고, 자, 프로님, 그럼 저는 글 끝에다가 뭐 주소도 넣고 연락처도 넣고 하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으나, 고객들은 글 끝까지 잘 안 본다. 고객이 끝까지 읽을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블로그 때문에, 그리고 소개글에 또는 이렇게 프로필 사진에도 할 수 있어요. 프로필 사진에도. 이제 대구에서 또 학원을 이제 크게 하고 계신 이제 선생님인데 저의 1기 멤버세요. 이분도 이제 또 굉장히 현재 학원이 잘 되고 있는데 더 잘 되고 계시거든요. 프로필 사진을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반갑습니다. 뭐 원장 누구누구입니다 하면서 이제 주소 연락처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사진이다 보니까 이렇게 빠르게 넘길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방문자 수가 적은 상황에서는 사실은 얘도 내려주는 게 낫겠죠. 지금 10명이나 빵명 들어온 게 고객 입장에서는 사실은 플러스 정보가 아니잖아요. 마이너스적인 느낌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 제거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상위 메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괜찮거든요. 이제 프롤로고 세팅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좋은데 자,
이런 공지들도 세일즈에 도움이 되는, 마케팅과 세일즈에 도움이 되는 주제들로 해서 공지글을 또 전략적으로 활용해 주시는 게 내 블로그에 들어왔을 때 상담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만드느냐 아니냐를 가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제가 또 이제 정기 과정에서 또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는 거라 시간 관계상 일단 그런 부분부터 좀 개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PC 버전으로만 보고 말씀을 드렸지만 블로그 모바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도 많이 보기 때문에 모바일 대문을 또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만드셔서 모바일 대문도 깔끔하게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핸드폰으로 보면 조금 더 깨끗하게 보이는데요. PC로 접속하면 훨씬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PC로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PC로 접속하면 훨씬 더 잘 보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PC로 방문을 유도를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놨고요. 이거 하는 방법은 이제 말이 좀 빠른데 이해되시죠? 시간 관계상 그냥 네. 빨리 말씀드리지만 자, 내 메뉴 관리에서 밑에 내려오시면 이제 프로필 이미지 말고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 있거든요.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 요거를 별도로 만드셔서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스마트폰에서 보이는 뒷배경 이미지가 이제 깔끔하게 해 놓으실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모바일 때문에도 우선적으로 노출시켜둬야 될 정보는 기본적으로 주소, 연락처, 특장점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동기쌤 블로그 주소 네, 어떻게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MOTIF MOTIF EDU입니다. E DU입니다. 숫자 에듀케이션 할 때 알파벳 EDU입니다. 네네. 네네. 모티프의 듀. 자, 색깔이 굉장히 도전적으로 쓰셨네요. 이제 네이비와 옐로의 조합은 잘 쓰면은 고급스러운데 이 노랑이 좋은 노랑이 아니에요. 이 노랑이 네네. 이 노랑이랑 요 노랑이랑 다르다는 거 아시죠? 요 네네. 노랑이랑 요 노랑. 그래서 만약에 이 노랑이었으면 괜찮은데 이 노랑은 촌스러운 노랑이에요. 그냥 원색을 써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마찬가지 주소 연락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노출시켜 주시면 좋고 이제 선생님이 대표시거나 1인 공부방이시거나 하신 상황이라면 넣으실 수 있다면 프로필 사진을 한쪽에다가 넣어주시면 아무래도 자신감과 신뢰감이 있어 보여요. 아무래도. 네네. 그래서 제 블로그도 보시면 저는 얼굴을 까고 하고 있잖아요. 봤을 때 네네. 신뢰감과 자신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네네. 프로필 사진 이렇게 넣으시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지금 보시면 2022년 10월 글 그리고 5월 글 두 개밖에 노출이 안 되고 있죠. 그리고 공지사항에다가 마찬가지로 세일즈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위주로 해서 최대 5개를 노출시킬 수 있으니까 5개를 노출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썸네일 컨셉 통일 어느 정도 잘하고 계시네요. 잘하고 계시고 지금 따라따라따 이제 그래도 소개글은 준수하게 세팅을 해 놓으신 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주소가 없는 점은 조금 아쉽네요.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을 어느 정도 소개글은 잘 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블로그 지수가 어떻게 되시죠? 잘 모릅니다. 지금 학원을 오픈하고 거의 독학으로 막 공부하고 있어서요. 개념을 모르고 저 칸바로 만들어 보고 연습하면서 아름아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유가 되시면 진짜로 네네. 한번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강의파리처럼 막 드리려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딴 데서 막 100만 원 이렇게 쓰지 마시고 저한테 이제 한번 제대로 배우셔서 계속 네네. 이제 잘 하시면 많이 도움 될 거예요. 그래서 3년, 5년 한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독학한다고 좋은 정보만 선별해서 내가 스터디가 될 수 있는 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네. 네네네네. 저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학원 선생님들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좀 고려해 보시고 이제 열심히 스터디를 네네. 하고 계신 네네, 상황이시니까 물론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블로그 지수 제가 무료 특강 하는 거 보니까 어떤 스타일로 도와드리는지 좀 느낌 오시죠, 선생님들? 네, 자, 많이 배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일반 블로그세요. 이제 초기 블로그셔서. 근데 봤을 네네. 때 지금 보시면 이제 준추 1, 2, 1, 2 초기 단계로 맞게 초기 단계 정도로 이제 나오고 계시고 대문에다가 제목에다가 특수문자 넣는 거 안 좋아요. 이거 네이버가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그냥 일반 별표든 아니면 뭐 대괄호든 중괄호든 이런 것들이 특수문자들은 기본적으로 안 좋아요. 네이버가 봤을 때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싶어가지고 블로거들이 오만때만 특수문자를 써면은 정신 사나운 세상이 되겠죠. 블로그 쪽이. 그러니까 안 좋아해요. 그래서 뭐 큰 건 아닌데 지금 좋아요. 성적 향상 인터뷰 이런 부분들이 이거 공지사항에다가 달아두시면 좋겠죠. 이런 대표적인 사례들 몇 개. 그런 부분들 자기소개글 같은 것도 하나 제대로 써두셔서 자기소개글도 잘 쓰는 플로우가 있거든요. 말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인사하고 첫 번째 이력 경력. 그래서 나는 이 지역에서 뭐 20년 동안, 뭐 10몇 년 동안 수학 전문으로, 뭐 중고등 수학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다. 또는 나는 명문대 나온 사람이다. 나는 뭐 대형 학원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던 사람이다. 등등의 경력, 이력을 먼저 딱 던져주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글을 끝까지 읽고 싶게끔 하는 명분을 주는 거예요. 아, 이분 전문가구나. 내가 시간을 써서 이분의 글을 끝까지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이력 경력 때려주고 그 다음에 후기나 성과나 후기. 그래서 우리 학원 다닌 친구들이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신뢰감을 더 준 다음에 그 다음에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원은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러이렇게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소개, 그 다음에 비용적인 부분 안내, 그리고 마지막에 플레이스, 그리고 마지막에 또 마무리할 때 감성적인 카피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을 다해서 항상 꼼꼼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뭔가 감성적인 카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광고처럼 느끼다가도 이분은 따뜻하고 인간적인 분이구나라고 느끼는 거죠. 블로그가 너무 광고적으로 가버리면 사람들이 광고 글로 보고서 이제 나가거든요. 이탈이나 불호 요소를 만들기 때문에 블로그는 너무 광고나 상업성으로 운영을 하시면 안 되는 매체예요. 블로그는. 그래서 그렇고 지금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블로그가 너무 어두워요. 너무 어두워서 어둡게 할 거면 아싸리 프로페셔널한 분위기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감각적으로 좀 쉽지가 않으실 수 있는 부분이라 가급적이면 밝고 화사한 분위기가 호불호가 적고 이제 안전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스킨 변경을 하셔서 좀 밝은 형태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열심히 또 공부하셔서 이런 부분들 세팅을 해놓으신 게 티가 나네요. 좀 공부를 하시고 연구를 하신 티가 나네요. 좀 보시면 댓글 빵빵 하나 두 개죠. 이런 부분들이 자 서로유 추가를 안 하셔서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자 우리 이제 서로유 추가 안 해도 댓글 달리는 분들 계시죠. 활약 지원 받으셔서. 그런데 활약 지원 보통 어떻게 받고 계세요? 비밀 댓글로 받고 계시죠.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학부모님들이 봤을 때 블로그에 들어왔는데 댓글을 눌러봤더니 다 비밀 댓글만 있으면 학부모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잠재고객이 어떻게 느낄까요? 그거를. 과연 좋게만 느낄까요? 이상하다 느끼지 않을까요? 품앗이인지 뭔지 그런 거 받는 거 아닌가? 라는 느낌을 주겠죠. 그래서 화력 지원은 적절한 비밀 댓글과 적절한 공개 댓글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분위기 형성을 해주는 공개 댓글과 적절한 비밀 댓글이 같이 이루어져야 그 댓글들을 보고 또 특정 잠재 고객들이 특정한 감정을 느끼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이분에게 이렇게 느끼네 라는 군중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세일즈와 마케팅, 상담을 유도하게 쉽게끔 만드는 감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밀 댓글로만 무조건 쌓아놓는 게 이게 비단 좋은 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고, 또 어떤 공개 댓글을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은 뭐 기회가 된다면 뭐 나중에 무료 특강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무자본 지식 창업 얘기를 하나도 못했네요. 네, 하나도 못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메인 주제가 우리 학원 마케팅 그리고 블로그 상위 노출 쪽이었다 보니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도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후기를, 저기, 제 카톡방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여기 입장해 주셔서, 세 줄 세 줄 정도는 여러분들 세 줄 이상은 써줄 수 있죠.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뭐 한 3일 안에 한 수요일 정도 수요일 자정까지 이제 교환이랑 녹화본을 보내드릴게요. 교환이랑 녹화본이랑 그리고 클래스 신청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그래도 오늘 이렇게 라이브로 참석해 주신 분들께 또 메리트를 드리고 싶어요. 라이브로 참석해 주신 분들 혹시나 뭐 큰 메리트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이제 얼리버드 할인을 진행을 하잖아요. 요거 이제 혹시나 신청하게 되면은 그냥 2만 원 더 깎아 드릴게요. 이제 그 당시 가격 기준으로 그냥 2만 원 더 깎아 드릴게요. 라이브로 참석해 주신 분들께 저는 이제 더 드리고 싶어요, 항상. 네. 그래서 이제 신청해 주실 때 저도 이제 필터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저한테 이제 미리 연락을 주세요. 나 고민하고 있고 신청 안 할 수도 있지만 이제 하게 되면은 2만 원 할인해 달라라고 이제 저한테 이제 겐톡을 좀 미리 보내주세요. 그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제 2만 원 추가 할인을 좀 해드릴게요. 여기로 이제 상황이 되면 여건이 되면은 3기 하겠다 그렇게 톡을 보내놔 주신 분들만 추가로 2만 원 할인 드릴게요. 네. 근데 뭐 교육에 이렇게 가격을 가지고 이렇게 흥정하는 거는 솔직히 하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냥 라이브로 오신 분들께만 그냥 제가 정으로 드리는 거다라고 봐주세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내일 10시? 10시에 이제 내일 무자본 지식 창업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을 최근에 했다 보니까 강의를 쫙 쉬었었어요. 쫙 쉬었었고 이제 결혼한 지 이제 3개월이 아직 안 됐거든요. 이제 좀 살림이 좀 정리가 됐어요. 이제 또 다시 제가 많은 이제 도움들을 드리고 열심히 또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달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 네, 많은 이제 관심과 응원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으시느라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계신지 항상 기회 도움 주시는 이제 수능 만점쌤과 우리 이제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네, 블로그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제 우리 톡방에서 저 호출해 주시면 돼요. 골뱅이 해가지고 문프로 문수환 제 이름 문수환이거든요. 문수환이나 문프로 이렇게 골뱅이 해가지고 검색하시면 이제 클릭하시면 저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항상 바로바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수는 있지만 어쨌든 도움이 필요하실 때 이렇게 호출해 주시면 제가 이제 최대한 좀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저도 하는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네. 모두 파이팅 하시고요. 네, 또 조만간, 내일이든 조만간 뵙겠습니다. 네. 모카방 주소는 비밀번호 7777이에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